자, 본격적으로 오늘 살펴볼 작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970년대 한국의 그 엄청나게 빠르고 급격했던 산업화가 우리에게 어떤 인간적인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정말 기가 막히게 포착해낸 한국 문학의 마스터피스죠. 바로 황석영 작가의 삼포하는 길입니다. 사실 이 작품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시대의 쓸쓸한 자화상이자 인간이 어떻게 소외되어 가는지를 아주 섬세하게 짚어낸 완벽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소설에 묘사된 그 매섭고 황량한 풍경 속으로 여러분을 잠시 초대하고 싶습니다. 새벽의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었다. 들판가에서 수십 개의 나뭇가지들이 벌벌 떨고 있었다. 어떠세요? 진짜 뼛속까지 시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날씨가 춥구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얼어붙고 가혹한 풍경은요, 소설 속 인물들이 처해 있는 벼랑 끝 같은 절망적인 사회적 위치를 말해주는 아주 탁월한 은유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와 마주치게 됩니다. 더 이상 속할 곳이 없을 때, 우리를 받아줄 곳이 세상에 단 한 군데도 없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거대한 근대화의 파도에 휩쓸려 갈 곳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희생, 그리고 상실감.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볼 겁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파트, 길 위의 방랑자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 중 하나는 우리가 이 세 명의 팍팍한 현실에 순식간에 몰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공사판을 떠돌다가 밥값을 떼먹고 야반도주 중인 노동자 영달, 무려 10년 만에 교도소에서 나와서 고향 삼포로 향하는 전과자 정씨, 그리고 빚쟁이들을 피해 눈밭을 달아나는 백화까지. 각자 사연은 다 다르죠? 하지만 결국 이 세 사람 모두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밀려나서 얼어붙은 길 위를 걸어야만 하는 소외된 존재들이라는 점은 똑같습니다. 이들의 이동 경로를 쭉 따라가 보면 서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림이 딱 그려집니다. 이른 아침 공사장에서의 도피로 시작해서 한낮 찬샘마을로 가는 길에서 서로 마주치고요. 늦은 오후 눈보라를 피해 들어간 폐가에서 감정이 절정에 달하죠. 그리고 마침내 저녁 감천역에서 이별을 맞이합니다. 눈보라를 뚫고 나아가는 이들의 험난한 물리적 여정이 세 사람 사이에 싹트는 유대감이나 감정적 변화와 완전히 찰떡처럼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우연한 동행, 그리고 백화입니다. 눈보라 속에서 등장한 세 번째 동반자 이야기죠. 5만 원. 백화가 일하던 서울식당이라는 술집에 지고 있는 빚의 액수입니다. 에이, 5만 원 하실 수도 있겠지만 백화에게 이 숫자는 단순한 돈이 아니에요. 그녀를 그 위험천만한 눈밭으로 목숨 걸고 도망치게 만든 억압과 착취의 족쇄 그 자체인 셈이죠. 달아빠진 코트에 불룩한 바지, 거기다 눈물에 푹 젖어서 마치 물에 부른 오징어 같아진 망가진 하이힐까지. 겨우 18살의 가출한 백화의 몰골은 정말 처참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녀가 처음 두 남자에게 엄청나게 거칠고 삐딱하게 굴거든요. 사실 그건 진짜 성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수년 동안 이 술집 저 술집 전전하면서 착취당하는 동안 상처받지 않으려고 스스로 만들어낸 일종의 가시돋친 방어막이었던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파트, 폐가에서의 인간적 온기입니다. 이 장면, 개인적으로 이 작품의 백미라고 생각하는데요. 바깥에서는 살이 에일 듯한 무자비한 겨울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폐가 안에서는 세 사람이 함께 주워 모은 나뭇가지로 작지만 따뜻한 노란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죠. 이 극적인 대비가 보이시나요? 이 작은 불씨가 만들어낸 물리적인 온기가 그들의 꽁꽁 얼어붙었던 경계심마저 녹여버립니다. 낯선 타인들 사이에 아주 깊고 끈끈한 유대감이 타오르기 시작한 거죠. 백화가 불을 쬐면서 무심하게 던지는 이 대사는 진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그 8사람이 모두 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군 감옥에 갇힌 8명의 죄수들을 위해 자기 알량한 돈을 다 털어서 옥바라지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 거칠고 험악하게만 보이던 백화 내면에 얼마나 이기심 없고 순수한 사랑이 남아있는지 딱 보여주는 눈물겨운 대목이죠. 자, 바로 이게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 테마입니다. 소외된 자들의 연대.
가진 거 없고 사회에서 튕겨져 나온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깊은 공감, 그리고 서로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따뜻한 연결. 이 벼랑 끝의 아웃사이더들은 역설적이게도 오직 서로의 상처와 고통을 통해서만 진짜 위로를 찾아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네 번째 파트, 역에서의 엇갈린 이별입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할 시간이죠. 감천역에 도착했을 때 영달이 진짜 멋있는 행동을 합니다. 처음엔 세상 얌체 같고 이기적으로 보이던 영달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500원짜리 지폐 2장을 주저없이 꺼내요. 그게 자기 전 재산이자 생명줄 같은 비상금이었는데도 말이죠. 그걸로 백화의 고향 가는 기차표를 끊어주고 기차 안에서 먹으라고 빵이랑 삶은 달걀까지 챙겨줍니다. 말이 필요 없는 투박하지만 너무나 숭고한 배려죠. 기차에 올라타기 직전 백화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휙 돌아서면서 소리칩니다. 내 이름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점래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엄청난 장면입니다. 술집 여자로서 철저하게 물건 취급받던 백화라는 허물을 벗던지고 이점래라는 자기 진짜 이름을 밝히는 거잖아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마침내 되찾는 최고의 명장면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변해버린 고향 삼포, 잃어버린 마음의 안식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 씨가 감옥에서 10년 동안 꾹꾹 버티며 그리워했던 삼포는 고작 10가구가 오순도순 모여 살고 물고기도 많이 잡히는 아주 평화로운 섬마을이었거든요. 그런데 역대합실에서 만난 노인의 입을 통해 듣게 된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다를 방조제로 막아버리고 덤프트럭이 수십 대씩 흙먼지를 날리고 관광호텔이 들어서는 거대한 공사판. 정 씨의 기억 속 그 아름답던 고향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바다 위로 신장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뭐했소?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씁쓸하게 혀를 차는 노인의 이 한마디가 너무나 뼈 아픕니다. 이게 바로 1970년대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던 한국의 근대화가 치러야 했던 진짜 대가라는 거죠. 화려한 발전이라는 이름표 뒤에서 정작 가장 순수하고 소중했던 것들이 무참히 파괴되어 버린 겁니다. 정말 비극적인 건 뭔지 아세요? 산업화라는 불도저가 물리적인 고향 땅만 밀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 씨가 지난 10년의 옥살이를 버티게 해줬던 유일한 희망, 그 영원의 피난처마저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린 겁니다. 결국 목적지를 잃어버린 정 씨는 옆에 서 있던 영달과 똑같이 갈 곳 없는 텅 빈 방랑자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참으로 잔인한 결말이죠.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꼭 던지고 싶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우리는 그 당시보다 훨씬 더 빠르고 화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차가운 현대사회라는 눈보라 속을 걷고 있는 우리 시대의 영달, 정씨, 백화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하루쯤은 화려한 도시의 불빛에 가려진 우리 주변의 방랑자들을 떠올려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